1993년 리휘제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것도 부끄러웠지만 학창시절 내내 그녀가 입었던 헌옷이며 학용품은 잘 사는 집 친구와 비교되며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을 바에는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리휘제가 1977년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저런 것도 애비라고 참. 너도 커서 절대로 남자라는 것들을 믿어서는 안 돼. 남자는 모두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명심해. 휘제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 남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제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이라도 얻을까 하며 신부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저렇게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하자 많은 애를 저 미친 신랑놈이 200만 원이나 주고 데려간다네. 참. 그러길래 세상 오래 살고 봐야 된다니까. 아주머니 딸 미영이도 곧 시집 갈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참 그러네. 저런 애가 200만 원이나 받았으니 우리 딸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야? 아주머니 딸은 오이같이 생겼으니까 오이값만 받으면 되겠네요. 뭐야 저걸 확. 휘제 어머니는 신부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낮으로 벌레들과 씨름하며 고생하고 있던 본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 200만 원? 하루 종일 농작물 걷어다 빨아봐야 2,000원에서 3,000원밖에 나올까 말까 하는데 딸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 딸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커가자 어머니의 결혼과는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8년 2월 중매쟁이로부터 휘제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쪽 마을에 살고 있는 장가못 간 총각이 선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 최대한 많이 주는 놈으로 좀 알아봐. 난이쪽 마을에 사는 23살 먹은 황국복이 결혼 지참금으로 제일 많이 줄 수 있다는데. 얼마? 200만 원. 당신 중간에 손장난하고 빼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사람 뭘로 보는 거야? 1999년 1월 28일 결국 어머니는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딸 휘제를 황국복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휘제의 집은 결혼 준비를 하느라 한참 분주했습니다. 붉은색 결혼식 예복을 곱게 입은 그녀 앞에 어머니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시집가서 결혼생활 잘하고 엄마가 말해준 대로 정확히 3일째야. 실수 없이 해야 돼. 휘제는 어머니를 마주보고 빨간색 망사로 가려진 얼굴을 끄덕였습니다. 신랑 국복의 집은 경사로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혼부부가 속궁합이 잘 맞는 것인지 신혼 첫날부터 쉴 새 없이 관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자 신랑의 부모는 너무 좋아 활짝 웃었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조만간 손주 볼 수 있겠어요. 요즘 저렇게 적극적인 며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잘한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번씩 관계를 가졌던 신랑은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마치 병든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휘재는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했습니다. 여보, 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쓰러지겠어. 애 갖기도 전에 쓰러지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황소방 기력 떨어졌을 때 먹이라고 싸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 줬어야지. 나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아. 얼른 줘봐. 휘재는 하얀색 물사발을 들고 들어와 준비해둔 바닐라색 가루를 넣고 골고루 저어주었습니다. 자, 저녁에 또 힘쓰시려면 시원하게 한 잔 쭉 드시고. 국복은 부인이 건네준 정력에 좋다는 가루를 마시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국복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근데 국복이는 아직도 일 안 나가고 자고 있는 거냐? 네, 어머니. 요즘에 아들 하나 갖자고 저렇게 저를 힘들게 하더니 글쎄 본인이 먼저 쓰러진 거 있죠? 어머, 어떡해요. 그렇구나. 집안 농사일을 도와주고 들어온 휘재는 저녁 식사를 차리고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휘재의 한 손에는 오전에 마셨던 하얀색 사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 휘재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목을 잡고 반쯤 일으켜 세워 휘재 무릎 위에 걸터 올려놓았습니다. 국복은 두려워 휘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입 주위를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던 휘재는 자, 이제 마무리해야지. 우유에 섞은 가루를 남편 목구멍에 천천히 부어주었습니다. 자기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흘리면 흔적이 남아서 서로 복잡해지니까. 알았지? 휘재는 남편이 모두 마시자 얼른 주방에 가서 사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하얀색 거품을 뿜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너무 놀란 척 잠옷바람으로 정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떡해, 사람 살려.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건너편 건물에 있던 창문에 전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정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복은 곧바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휘재는 남편 시신 옆에서 통곡하며 울다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신 먼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먼저 가. 국복의 부모는 기절해 있던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며느리마저 쓰러지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국복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분을 토했던 그녀는 국복의 부모의 권유로 못난 아들 때문에 멀쩡한 처녀를 과부로 만들기는 싫다며 본인들은 괜찮으니 고향집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시작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 지 석 달 만에 리휘재는
그해 5월 푸다오에 살고 있는 꾸어량과 결혼했습니다. 돈은 그때보다 못하지만 얘는 착해. 그래서 얼마 준대? 120. 뭐? 이거 완전 날강도 놈 아니야? 만족하지 않았지만 결혼 지참금을 손에 쥐었고 12월 19일 휘재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헐값에 팔려가는 딸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빨리 끝내버려. 결혼 지참금이라 해봐야 몇 번 주지도 않은 거. 사람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구만. 어머니는 두 번째 사위집으로 떠나는 딸에게 약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첫째 날이야, 첫째 날. 너 잊으면 안 돼? 휘재의 집에서 하루 묵고 꼬량 집으로 출발했던 휘재는 우리 잠시 마트에서 우유 하나씩 마셔요. 목이 타네요. 그럼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아니에요. 휘재는 약을 탄 우유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우유를 마신 두 사람은 시골길을 따라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남편은 내 정신 좀 봐. 담배. 나 마트에서 담배 좀 사올게요. 먼저 집에 들어가요.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인근 논두렁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꼬량의 집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겨울에 울며 맨발로 달려나간 휘재는 여보. 싸늘한 남편 시신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자 꼬량의 부모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경찰은 진상을 알기 위해 부검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꼬량의 부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며 그냥 술 마시다 객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2월 집으로 돌아온 휘재는 100만 원을 받고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2000년 7월 세 번째 남편도 부인과 같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했는데 버스 정류장 인근 1km 떨어진 조립식 보드 공장 입구에서 온몸이 젖은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1월 황조광은 중매쟁이로부터 그녀의 사진을 본 뒤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조광은 휘재와 결혼 후 3일 만에 사망했는데 조광의 어머니는 경찰의 조사에서 생리를 핑계로 아들과 합방하지 않고 따로 생활하던 며느리가 이상했는데 얼마 전 마을에 있는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다녀온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월 19일 저녁 며느리와 외출을 나갔다 오던 아들이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구토하고 있어 걱정을 했는데 며느리는 아들이 위험에 걸려 그러는 것 같다며 별것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음날 20일 새벽 사망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조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20일 경찰은 조광의 집에서 조광이 마셨다는 컵을 정밀 검사한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되어 강력한 용의자 부인 휘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본인의 범죄를 인정했는데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던 중 이렇게 마음 약하고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와 어머니는 그동안 4명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어 2001년 7월 20일 허난성 안양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의 부모는 사형 전 휘재를 찾아와 아들 장례비라도 돌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